그래서 우선 중3 면접을 잘 보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면접을 잘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크게 4가지 요소가 들어갔을 때 성공적인 면접을 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고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입시의 또 중요한 마지막 방점인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면접이라는 건 사실 고3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그리고 또 입시를 치르게 될 중3 친구들한테도 사실 자기소개서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면접을 보려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막막할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중3 같은 경우는 이런 면접이라는 거를 처음 보는 나이이기도 하고, 물론 본인이 앞에 나가서 얘기해보는 기회를 많이 가져봤다고 하더라도 또 이 어른들 앞에서 얘기하는 면접과는 느낌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면접의 중요한 점들을 크게 2가지로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면접의 시작을 같이 밟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면접 같은 경우는 크게 2가지 점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말하기의 내용, 그 다음에 2번째는 말하기의 방법. 이렇게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2가지가 모두 다 함께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성공적인 면접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중3 면접을 잘 보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면접을 잘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크게 4가지 요소가 들어갔을 때 성공적인 면접을 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기본적인 지식과 상식, 그리고 2번째는 언어적 기법,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비언어적 표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는 순발력입니다. 자, 이렇게 4가지가 함께 이루어졌을 때, 저 친구가 면접을 잘한다 라고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중 첫 번째인 기본적인 지식과 상식, 그리고 4번째인 순발력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말하기의 상황과 면접의 연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는 이제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점점 늘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2번째인 언어적 기법과 그리고 3번째인 비언어적 표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론적인 지식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이 2번째와 3번째에 대한 설명을 조금 자세히 해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나마 2가지 중에서 조금 더 키우기가 쉽고 조금 더 신경을 빨리 쓸 수 있는 3번째 비언어적 표현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비언어적 표현이란 말을 할 때 있어서 내용을 제외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누군가가 사람을 평가할 때 내용적인 면도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비언어적인 부분도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왜냐면 학생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게 지금 사람을 앞에 두고 보는 대면 면접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보여지는 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말 어떤 본인의 속된 말로 얼굴이나 아니면 본인의 이미지나 인상 같은 거라기보다는 조금 더 전달에 있어서, 아니면 말하는 어떤 태도에 있어서 이 면접관이나 어른한테 주는 약간의 이미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언어적 표현을 크게 한 4가지에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자세입니다. 사실 말을 할 때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친구들이 말하기 내용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보여지는 거, 특히 자세에 대해서는 신경을 별로 못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 다리를 벌리고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지만 다리를 꼬고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다리를 떤다던가, 뭐 아니면은 너무 이렇게 움츠려든 상태로 얘기를 한다던가, 그러니까 자세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우선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아니면 특정 자세를 반복을 해서 다리를 떠는 것 같은 거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느 순간부터 면접관이 학생의 말하기에 집중을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세 같은 경우는 다들 알겠지만 우리가 일명 공수자세라고 얘기를 하는, 다리를 붙이고 허리는 핀 상태에서 시선은 앞에 두고 얘기하는 요 약간은 경직된 상태에서의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자세가 너무 풀어지게 되면은 이 학생이 약간 이 면접에 진지하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세 같은 경우는 약간 불편하더라도 조금은 경직된 아니면 정돈된 자세를 취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2번째로는 바로 아이 컨택입니다. 우리가 이걸 시선 맞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아이 컨택이죠. 자, 사실 여러분, 면접관의 눈을 바라보고 또는 내가 앞에 앉아있는 사람의 눈을 보고 얘기하는 건 정말 면접에서 중요합니다. 왜냐면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앞에 있는 사람한테 전달을 하는 정보 전달 스피치일 수도 있지만 사실 나를 뽑아달라는 그리고 어떤 내 인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설득 스피치의 어떤 성격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면접관을 설득해서 본인을 뽑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득 스피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하는 것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눈 마주침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효과를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같은 경우는 당연히 면접자의 집중력이 아니라 면접관의 집중력이죠. 면접관님의 집중력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눈을 마주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도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선생님이 본인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수업을 하게 됐을 때 사람이 졸거나 다른 짓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눈을 마주치고 누군가와의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자기의 말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본인이 준비한 내용이 면접관한테 훨씬 더 잘 전달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신뢰도 때문입니다. 신뢰도가 너무 중요하죠. 예를 들어 눈을 마주치고 얘기하지 않게 됐을 때 어떤 이야기가 면접관 입장에서는 약간 거짓말을 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쉽게 해서 동공불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 눈이 막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로 얘기를 하게 되면 면접관 역시도 같이 좀 불안해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더라도 굉장히 아이 컨택에 신경을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 중에 선생님 저는 어떤 사람의 눈을 보고 얘기하는 게 너무 부끄럽고 어렵다라고 하면 꼭 동공을 바라보고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뭐냐면 면접관님의 이마나 아니면 미간 같은 거를 바라봐도 되니까 핵심은 면대면을 피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 컨택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바로 발음 발성입니다. 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올해 면접 같은 경우는 올해 면접까지는 마스크를 쓰고 면접을 볼 수가 있고요. 혹시 우리 이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된 다음에도 마스크를 쓰고 면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스크를 썼을 때 굉장히 안 좋은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이 뭐냐면 원래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특정 메시지를 전달받을 때 목소리로 전달받는 것도 있지만 원래는 입모양을 보고 많이들 의견 파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목소리가 작거나 약간 발음이 세더라도 우리 모두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입모양만 보더라도 아, 저 친구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대충 예상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작년부터는 마스크를 쓰고 면접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원천 차단이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입을 가리고 얘기를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사실상 이 발음과 발성 빼고는 전달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발음 발성에 더욱더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발음 발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막 진짜 아나운서처럼 얘기할 필요는 솔직히 없거든요. 평소 본인이 친구나 아니면은 엄마 아빠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 얘기할 때에 비해서는 그냥 이 구강 구조에 힘을 줘서 얘기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입모양, 입술, 목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줘서 얘기한다 라고 생각을 하나 해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한 음절 단위로 또박또박 얘기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스르륵 지나가듯이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얘기할 때 사실 모든 말을 한 음절 또박또박 하진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면접에서는 음절 단위로 또박또박 얘기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속도입니다. 자, 속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빠른 속도든 느린 속도든 둘 다 좋지 않은 거는 확실하죠. 자, 근데 이 두 가지 중에서도 좀 유독 좋지 않은 걸 꼽아본다면 속도감이 좀 느린 거가 훨씬 더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두 개 다 말의 어떤 전달에 있어서 약간의 악영향을 끼치는 건 마찬가지지만 말 속도 자체가 너무 느리게 됐을 때는 전달력 자체가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 학생이 전반적으로 약간 열정이나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느낌까지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느릿하게 얘기를 하게 됐을 때 별로 우리 학교에 들어오고 싶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속도감 같은 경우는 내가 일반적인 말을 하는 상황에 비해서는 아주 살짝 빠르게 요렇게 얘기해 줬을 때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5번째는 손동작입니다. 자, 손동작 같은 경우는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없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 내에서 직접 학생들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손동작이 약간 있으면 좋은 경우, 없으면 좋은 경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는데, 이건 이제 본인 개인의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해요. 예를 들어 이게 손동작을 너무 쓰게 됐을 때 오히려 너무 투머치하고 보기가 약간 지저분해 보이는 경우가 있는 반면, 아주 살짝의 손동작을 써줬을 때 조금 더 정열적으로 보이고 적극적이게 보이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손동작 같은 경우는 학생에 따라서 경직도가 얼마나 심한가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약간 실제로 이제 면접을 할 때 보면 군인같이 굉장히 이렇게 너무 딱딱한 자세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게 됐을 때 아무래도 이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면대면이라는 거는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듣는 사람한테 영향을 좀 끼치는 거거든요. 너무 경직도가 심하게 됐을 때는 듣는 사람도 약간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 이제 아주 살짝씩 추임새처럼 손동작을 넣어줬을 때 본인의 경직도도 풀려서 물론 좋지만 듣는 사람도 훨씬 더 편안하게 말을 들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손동작 같은 경우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필요하신 경우도 있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언어적 표현 같은 경우는 이렇게 5가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좋은 면접 말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비언어적 표현은 사실상 되면은 좋고 안 되더라도 핫불합에 영향을 그렇게까지 끼치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핫불합에 진짜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건 뭐냐? 바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게 될 언어적 기법과 구조적 말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언어적 기법과 구조적 말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